자, 우리 중3상 심화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지한대로 이번 주 말까지는 그 온라인 학습 체제로 가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3월 9일부터는 현장 학습으로 오프라인 및 동영상으로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될 예정인데, 일단은 지금 시국이 또 시국인 만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머리가 아파요. 본연의 임무는, 학생 본연의 임무는 뭐라고요? 항상 본인 그 학생답게 본인이 해야 될 공부에 충실을 해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선행 부분, 우리가 중3 기본편은 지금 방학 통해 가지고 다 띄웠고, 자,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있는 교재는 일품인데, 일품 교재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때때로 필요하면은 또 이제 학교에서 직접 출제했던 기본 문제 말고 이제 오답 빈출, 빈출적으로, 빈출이라고 하면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오답이 많았던 문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실장 출제됐었는데, 많이 틀렸던 문제 위주로도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프린트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풀이 시간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어찌됐든 약간 좀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고요. 지금 일단, 선생님도 지금, 우리 특강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일주일간은 동영상 촬영하면서 학생들 없는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좀 어색함도 많이 덜어졌다고 하지만 학생들하고 뭔가 호응도를 봐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끝까지 우리 시작한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끝까지 또 마무리 잘 짓고 다음 과정 이제 수학상 기본으로 넘어가면서 연계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강조하고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일품 교재 8페이지 보면 제곱근의 우리가 대단원 제목이 뭐냐면 제곱근과 실수편이죠. 이 다음이 또 인수분해가 있었고 2차 방정식이 있었고 2차 함수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중3 상에서 다루기 좀 까다롭거나 가르치기 힘든 어떤 부분이 사실은 제곱근과 실수단원이었는데 학생들마다 느끼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심화반이지만 우리는 기본 개념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응용 발전 문제까지 두루두루 다뤄보는데 비율적인 건 아무래도 기본반을 넘어왔으니까 개념 정리는 요약해서 설명해 줄 건데 중요 문제들은 선생님과 같이 풀어볼 거예요. 반드시 채점 정확하게 하시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또 선생님한테 개별 개톡 내지는 문자로 알려주면 선생님 다음 촬영할 때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꼭 노력할게요. 자, 교재 8페이지 보면은 일단 기본 개념 설명부터 해볼게요. 자, 제곱근과 실수단원의 첫 번째 제곱근의 뜻과 표현이라 그래 있죠, 그죠? 자, 제목 달아볼게요. 제곱근의 뜻과 표현이라 그랬는데 다시 우리 기본편 제일 처음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해볼 건데 내용이 많이 까다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본 개념, 핵심 개념들만 쭉쭉 정리해 보자면은 제곱근을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자면 제곱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치? 제곱수가 나오도록 해주는 제곱근인데 선생님 제곱근 수를 똑같이 표현했네. 제곱근이라는 수가 있었고 제곱수라는 수가 표현되어 있었고 제곱근이란 말은 말 그대로 뿌리 근자 썼는데 근본이 되는 숫자야. 뭐가 되게끔 하는? 제곱수가 되게끔 하는 근본이 되는 수, 근원이 되는 수라고 그랬고 요는 뭐였냐면은 제곱근은 2제곱 해주면은 제곱근 자체를 2제곱 해주면은 제곱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제곱수가 나오도록 해주는 제곱근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자,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제곱근, 자, 제곱근, 제곱수. 그러면은 이 말의 표현들을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어떤 상수 A의 제곱근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거든. 그죠? 제곱근을 구하고자 하면 제곱근을 그럼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건 몇 제곱이에요? 2제곱이에요. 수원편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세제곱, 네제곱부터 배운다 그랬는데 중3에서 다루는 내용은 2제곱 편에서 다룬단 말이야. 예. 그러면 어떤 수 x를 몇 제곱 했을 때 2제곱을 했을 때 어떤 수 x를 2제곱을 했을 때 x라는 수를 2제곱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수가 뭡니다? 제곱수 a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죠? 제곱근 a를 풀 때 제곱근을 우리가 x값을 풀어낼 때 중요했던 사실은 뭐냐면 이 a 값이 갖는
부호였어요. 부호. 그죠? 그래서 A의 값이 양수일 때와 0일 때와 음수일 때를 구분해서 풀었는데, 첫 번째, 예를 들면 A의 값이 양수일 때랑 A 값이 0일 때랑 A 값이 음수일 때를 세 가지로 분리해 봤었죠? 문자로 놓으면 여러분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x의 제곱이 2가 나왔고요. x의 제곱이 0이 나왔고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제곱근은 실제적인 근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실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실근이라는 말은 실수로 이루어진 근의 표현이죠. 자, 그래서 x의 값을 직접 우리가 2차 방식도 풀어봤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이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값이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 x의 값은 0의 값이 나올 거야. 이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하지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실근이라고 실근이란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나중에 고등부 내용에 가면 허근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중3 내용까지만이야. 그럼 실근에서만 따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실근이 몇 개 존재합니까? 얘 2개가 존재하는 거야. 얘는 실근이 1개가 존재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중근이에요. 중근.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개의 실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것도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일반적인 큰 내용들인데 반드시 조심할 거는 제곱수가 양수인지 0이었는지 음수였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인 거지. 그러면은 실제 A라는 수에 제곱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A라는 수는 항상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되면은 0 이상에 있어야지 표현이 맞는 거지. 루트 안에는 그러니까 값이 항상 0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중3 내용에서는 암묵적으로 루트 A라고 표현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면은 이때 A 값은 반드시 얼마의 크기에 있었다는 얘기야? 0 이상의 크기의 범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많이 배웠던 내용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이거죠. 제곱근 A라는 표현이 있었지, 그지?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하고 제곱근 A라는 표현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제곱근 A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은 항상 암묵적으로 0 이상의 크기에서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얘는 A라는 수에다가 뭘 붙이는 값과 똑같다? 근호를 붙이는 수랑 똑같다. 그치? 예. 그럼 이거는 결국 A 값이 0 이상이었으니까 양의 제곱근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됐죠? A 자체는 음수로 표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로 표현되어 있는 명제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루트 9의 제곱근은 이라고 그랬어요. 루트 9의 제곱근이란 말은 어떤 수를 제곱해 봤더니 루트 9가 나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루트 9라고 하는 거는 제곱수 3에 해당되는 거니까. 됐죠? 예. 그럼 x를 직접 풀게 되면 x는 뭐가 나오냐면 제곱근이 양의 제곱근 루트 3과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3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9의 제곱근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요. 루트 9의 제곱근은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앞서 얘기했지만 루트 9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표현했지. 근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현은 루트 3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를 들면은 우리 누구 있었더라? 병준이 보고 있나? 병준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역으로 생각해봐. 대한민국 국민은 병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거짓인 거죠.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가정의 표현인데 얘는 결론이죠. 가정이 결론적으로 포함이 다 된다라고 했을 땐 참이지만 가정 쪽에 있는 원소 중에 이 값 중에 하나라도 결론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애가 있다면은 그거는 거짓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루트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의 값이 있지만 결론에는 값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안 봐도 거짓이야 이 말이야. 그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싶을 때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뭡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두 포함이 되면 참이지만 포함되지 않는 얘가 하나라도 있다면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알겠죠? 제곱근 A라는 말과 A의 제곱근이라는 자체는 서로 다른 표현이고, 그 다음에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에서 제곱근 X를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봤더니 X를 제곱해봤더니 제곱수 A가 나왔다는 표현이고, 이때 A 값이 양수일 때랑 0일 때는 실근 값이 존재합니다.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존재할 때와 그 다음 중근 하나가 존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실수로 이루어진 근이 존재합니다. 근이 존재합니다. 그 말이 결국에. 예, 그 말은 결국 이 제곱수가 반드시 0 이상일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고요. 제곱근 A라는 표현에서 이 A라는 거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0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얘는 제곱근 A라는 말은 A에다가 제곱근 기호를 붙여줬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리고 말로 되어 있는 명제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주고 싶으면은 왼쪽에 있는 표현에 해당되는 값들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결론 쪽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만 참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앞서서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은 이런 성질을 알고 넘어가야 되죠. 루트 A 제곱의 값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A 제곱 자체는 0 이상이야. 그죠? 네, A는 실수라고 했을 때 A 값이 실수예요. 그럼 A 제곱 자체는 0의 이상의 크기를 갖게 되는 거죠. 0도 되지만 양수도 가능하다. 그럼 루트 안에 들어가는 A 제곱은 0 이상이니까 이 표현이 가능해요. 얘는 실수란 말이야. 근데 이 크기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이 A의 크기가 양일 때랑 0일 때랑 음일 때랑 구분해 풀었죠. 첫 번째, 이 A의 크기가 양일 때, A의 크기가 음일 때, A의 크기가 0일 때랑 구분해 볼게. A가 양수라고 했으면 우리는 절대값 A로서 이 값을 표현했는데, A가 양수면 그냥 알맹이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고 했지만, A 자체가 음수였다면 절대값 A로 표현하는데, 이 A는 음수였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주려면은 앞에다 마이너스 9를 붙여줘야지 맞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A 자체는 0이었기 때문에 절대값 A를 풀 때 이 A를 그대로 A를 풀어도 되지만 마이너스 A를 풀어도 어차피 값은 어떻습니까? A가 0이 되면 값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상 너희들 문제집에 보면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루트 A 제곱은 어떻게 푸세요? 첫 번째, A가 0 이상일 때는 절대값 A로 풀 때 이 A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나갑니다 라고 해석했고, 두 번째는 A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 A를 가지고 먼저 풀 때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알맹이가 밖으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4를 붙입니다 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선생님, 0이라는 표현은 항상 양수 쪽에만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거야. 이 0의 표현은 밑에 있는 음수 쪽에 0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값은 왜?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됐죠? 이거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루트 안에 A 빼기 1의 제곱이라는 수가 있거든? 그쵸? 그럼 절대값 A 마이너스를 표현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알맹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A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 A 마이너스 1이 양이었는지 음이었는지를 판단해서 통째로 밖으로 뺄 때 마이너스 5를 붙일지 붙이지 않을지를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A 빼기 1의 부호를 알아봤더니 자,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이항해봤어요. A 플러스 1은 양수죠? 그죠? 그러면 A 자체는 현재 무슨 수 형태야? 음수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은 음수에다 1을 빼면 당연히 음수죠. 그러면 얘는 A 빼기 1의 값을 우리가 풀어내는데 대신에 알맹이 자체가 음수였기 때문에 앞에다 마이너스 9를 붙여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값이 맞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값이 만약에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이걸 간단하게 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절대값 기호를 붙여서 다시 A 플러스 1로 표현해 봤더니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를 이항해서 봤더니 A 플러스 1은 양수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은 양수였으니까 통째로 밖으로 나감에 있어서 얘는 부호를 플러스 5를 붙여서 내보내면 된다는 얘기인데 생각해도 무방하죠. 네,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1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선생님이 지도하면서 너희들한테 항상 기본반 할 때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문제 중에 우리 1단원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루트 A 제곱의 형태를 풀어주는데 간단하게 하는 문제였어.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대값 기호를 먼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알맹이를 밖으로 뺄 때 부호를 마이너스 9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급하다고 해서 루트 안에 있는 제곱함수 형태를 가지고 이 안에서 해석하면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지. 자,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9a 제곱에다가 근호를 붙였거든? 그럼 제곱근 9a 제곱인데 얘는 값을 어떻게 풀 것이냐? 애들이 이제 절대값 가지고 푼다고 했을 때 얘는 절대값 9a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지. 그죠? 루트 안에 있는 형태는 항상 어떤 형태에서 우리가 해석하자? 제곱수 형태에서 해석하자 그랬어. 그럼 루트 안에서 얘는 3a라는 수가 제곱되어 있거든. 그죠? 예. 물론 마이너스 3a 제곱이어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그냥 플러스 5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더 편할 거니까. 완전한 제곱수 형태에서 절대값을 3a를 가지고 풀어내자는 얘기지. 근데 3a는 무슨 수야? 음수잖아? 그럼 얘는 3a가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마이너스 4를 붙여서 내보내야 된다. 마이너스 3a로 푸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실수 많이 했었던 부분들을 잠시 검토해 봤어요. 알겠죠? 자, 다음. 자, 9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개념 3번이 나오는데, 자, 뭐 인문학이는 문제들을 한번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개념 정리 한번 먼저 해줄 테니까. 세 번째 개념이 뭐였습니까? 자, 세 번째 내용은 그 제곱근의 기호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제곱근의 대소관계 문제였어요. 제곱근의 대소관계.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본 게 있죠. 3이 클 거냐 아니면 루트 5가 클 거냐. 그죠? 예. 그러면 이와 같이 항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유리수 같은 형태는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크기가 어느 쪽이 더 큰지를 판단하는 게 그냥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항이 두 개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은 앞에서 뒤를 빼는 방식이었어. 사실 이 부분도 둘 중에 누가 더 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뒤를 빼보는 게 관건이야, 해법은. 그래서 이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주면 된다 그랬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주기 위해서 크기를 알아본다. 근데 루트 안에 유리수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루트 9 빼기 루트 5에 해당되는 거니까 얘는 앞에 있는 값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3 빼기 루트 5가 양수였다는 얘기는 루트 5만 이항하면 우리는 3이 더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양수였으면 앞쪽이 더 컸다는 얘기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기본 원리는 뭡니다? 앞에서 뒤를 빼봤을 때 값이 크냐 0보다 크냐 작냐, 이게 관건이죠. 자,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봤을 때 양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음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등식이 성립할 것이냐. 분간해 보면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쪽이 더 컸다는 얘기야. 그치?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쪽이 더 컸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값의 크기가 같았다는 얘기가 될 것이야. 됐죠? 자, 여기 이제 약간 응용 발전으로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곱의 차를 알아보는 방식도 있어요. 자, A가 크냐 B를 클 거냐 B가 크냐 이렇게 대소관계를 비교해 봤는데, 그치? 자, 그런데 계산 자체가 안 될 때가 있어. 이거는 계산이 물론 안 되지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분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근데 앞에서 뒤를 뺐는데 이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보통 제곱근 근호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절대값 기호가 붙어 있을 때 개념이거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기호를 모를 때요. 자, 항상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수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예요. 그죠? 자, 뒷부분은 B라는 수는 뭐냐면은 절대값 뭐라고 할까요? A 플러스 절대값 B라고 해볼까요? 그죠? 아, 이건 너무 쉽게 나왔나? 이렇게 해볼게요. 앞에는 절대값 A 플러스 B라고 할게요. 뒤에는 절대값 A에다가 절대값 B를 더했다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수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자, 선생님은 일단 값의 크기를 알아봤는데 A, B는 일단 실수 개념이니까 얘는 0 이상밖에 안 나오거든요. 0 이상이에요, 값의 크기가. 얘는 절대값 A에다 절대값 B. 0 이상인 숫자 두 개를 더했으니까 0 이상이죠? 그죠? 그럼 A에서 한번 B를 빼보는데 계산이 안 돼요. 절대값 A 더하기 B에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합의 형태를 뺀다. 계산 자체가 안 되죠.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제곱의 차를 알아보는 방식도 있어요. 두 수가 대신에 근데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예, 두 수가 모두 0 이상인 양의 개념에서 생각했을 때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는 방식은 가능해요. 예, 제곱에서 제곱을 뺀다 이 말이야. 근데 절대값을 너희들이 풀 때 조심해야 될 개념은 뭐냐면은
절대값 A를 자체를 제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절대값 A를 두 번 곱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니까 소가로가 있는 제곱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에다가 절대값 B를 곱한 결과는 뭐냐면은 절대값 기호 안에 A, B를 넣어서 계산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됐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는 소가로가 있는 제곱하고 같겠죠? 얘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인데 우리는 뒤에서 다항식 연산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걸 통과를 해서 우리가 지금 시바반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푼다 이 말이야. 전개해 보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더하기 2AB가 나올 것이야. 그죠?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이에요. 절대값 B의 제곱은 B의 제곱이 될 것인데 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두 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이 절대값 AB죠. 그죠? 절대값 A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미 소거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AB에서 얘를 뺀 거죠. 그럼 2를 묶어 볼게요. 그럼 AB에서 뭘 뺐냐면 절대값 AB를 뺀 것과 똑같죠. 자, 이제 이것이 양인지 음인지를 판가름한 계제가 단계가 왔는데 이 AB의 값이 양일지 음일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경우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 AB의 값이 0 이상이 나올 때가 있고 두 번째 AB의 값이 음수가 나올 때가 있죠.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앞서 얘기했지만 AB가 0일 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0은 반드시 이쪽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등호가 겹치지 않게만 경우수 나눠주면 됩니다. 됐어요? 혹시 헷갈리면 AB가 0인 경우도 따로 나눠보세요. 나 따로 나눠줄게요, 선생님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0일 때를 따로 나눠볼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값이 만약에 AB가 양수인 조건이라면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은 얼마가 나옵니까? 2 가로 AB 빼기 AB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0의 값이 나온단 말이야. 아, AB가 양수가 되면 얘는 0이라는 값도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AB가 음수였어요.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을 계산해 봤더니 2 가로 AB 빼기 AB가 되나요? 자, AB가 음의 보호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지? 그럼 얘는 전개해 보면 4AB가 될 것이야. 근데 AB가 음수라는 조건에서 풀었기 때문에 얘는 음수 조건이죠. 결과가 음수죠. 그럼 AB가 음수면 얘는 음의 값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치? 자, 이번엔 AB가 0인 상태야. A제곱에서 B제곱 뺐더니 이 값은 그럼 가로 0 빼기 0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0이죠. 그러면 AB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모두 나눠놓고 생각해 봐도 A제곱 빼기 B제곱은 항상 0 아니면 무슨 값밖에 안 나옵니까? 음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죠? 모든 경우를 통틀어 봐도요.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은 항상 값의 크기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다? 0 이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거네. 그죠? 그러면은 B제곱을 이항해 놓고 생각해 볼게. 그죠? 그럼 AB는 어차피 양수라 그랬죠? 그죠? 그럼 루트를 붙여도 크기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A 크기는 B 크기 이하죠. 그럼 A의 크기는 B 값보다 항상 이하가 됐다는 내용인데 이때 등호가 성립할 조건도 중요한 거야.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 등호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이 값이 0이 나올 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0이 나올 때만 따져봐도 AB가 양일 때랑 AB가 0일 때가 있었지. 그럼 이때만 0이란 말이야. 등호가 이때만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AB는 0 이상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사실 고등학교 문제에도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도 크기를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각인시켜 주려고 한번 어려운 예지만 들어봤어요. 네. 이런 거 노트 정리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앞에서 뒤를 뺐는데 크기를 알 수 없을 때, 양일지 음일지를 알 수 없을 때 두 값의 크기가 각각 0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제곱의 차를 알아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자, 확인해 보세요. 자, 9페이지 네 번째 계정 가보니까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혹은 정수가 되게끔 하는 자연수를 구하기. 자, 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도록 해주는 문제 조건에 보통 자연수 조건이 나오니까 문제 유형들을 쭉 따져보면 첫 번째처럼 라지 A라는 수에 X를 곱해서 이것이 자연수가 될 때, 그 다음에 A라는 수를 X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되는 경우,
우리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일단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합성수들을 소인수 분해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죠?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지수의 꼴들이 항상 어떤 꼴이 되도록? 예, 제곱수 형태가 되도록. 그치? 짝수, 지수가 되도록 우리가 뭐 형태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다뤘는데, 자, 주의할 점은 언제 나왔지? 분모 쪽이 미지수로 되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분모 쪽이 미지수로 있을 때는 이 x 형태를 제곱수 형태가 나오도록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2k 제곱이라든가 뭐 3k, 6k 제곱 이런 형태로 먼저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k는 자연 조건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문제에다 대입해서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해놓고 풀 때 한 가지를 뭐 중복해서 구한다거나 아니면 더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빠뜨림 없이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은 문제를 형태를 잡아놓고 다시 문제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자, 이럴 경우는 언제라고요? 미지수의 미지수 값이 항상 어느 쪽에 있을 때? 분모 쪽에 있을 때. 분모 쪽에 있을 때는 형태를 잡아놓고 다시 문제에다 대입해서 풀자. 좀 이따가 문제를 하나씩 다뤄볼게.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근호 안에 어떤 A라는 수가 있었는데 X라는 자연수를 더하는 형태. 아니면 세 번째, 어떤 A라는 수가 있었는데 X를 뺐을 때 나오는 형태. 그치? 그러면은 X를 만약에 자연 조건에 봤으면은 이 값이 최소가 되게끔 해주는, 자연수가 나오게끔 하는데 최소값이 나오도록 해주는 그때 X를 구하세요. 얘는 문제가 최대가 되게끔 해주는, 최대의 자연수가 되게끔 해주는 X를 찾으세요. 뭐 이런 문제, 유형들. 이런 건 제곱수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죠? 조심할 거는 요 2, 3번에서 조심할 건 뭐냐면은 꼴이 자연수 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심할 부분은 뭐라 그랬죠? 정수 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문제, 유형에 따라. 정수 꼴이 나올 때는 뭘 조심해라? 항상 제곱수는 뭐부터 시작한다? 0제곱부터 시작했다는 거야. 0의 제곱부터 그 다음 1제곱, 2제곱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식을 나열해야 되는데 조건을 섣불리 잘못 읽거나 아니면 급해가지고요 0제곱부터 따지는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조심할 것보다 제곱수는 항상 0제곱부터 따져야 된다. 알겠죠? 정수에는 0도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위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자연수꼴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항상 0제곱부터 따지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좀 이따 이제 문제 유형들 한번 다뤄볼게. 여기 11번 문제 괜찮은 거 있네. 자, 11번 문제 잠깐 볼까? (11번) 문제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죠. 자, 루트 안에 16 빼기 x라는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수가 되게끔 하는 거야. 정수, 밑줄 그어야겠네. 그치? 조심할 부분이네. 이때 x는 뭐래요? 자연수래요. 정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근호 부분이 풀렸다는 부분인 거고, 그치? 그럼 얘는 제곱수 형태인데 16-x는 어떤 수의 제곱수 형태란 말이야. 그치? k는 그런데 뭡니까? 얘는 자연수입니까? 아니죠. 얘는 0도 가능하단 말이야. 얘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해야 돼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면 0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16-x를 풀어낼 때 얘는 0제곱부터 시작하죠. 네, 자연수를 빼나가는 거니까 16보다 작은 제곱수 형태에서만 나올 거니까 얘는 1제곱도 가능하죠? 2제곱도 가능하죠? 3제곱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4제곱 가능한가요? 16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얘는. 그죠? x는 자연수니까 16에서 조금이라도 자연수 형태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6보다 작은 제곱수 형태를 만들어야 되지, 그지? 근데 조심할 거는 뭐라고요? 0제곱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렇게. 자, x를 한번 풀어내볼게. 그럼 x는 풀어냈더니 16에서 0 빼면 16이 될 거고, 16에서 1 빼면 15가 나올 수도 있고, 16에서 4를 빼면 1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16에서 9를 빼면, 7도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개수로는 4개가 가능하고요. 이때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된단 말이야. 됐죠? 야, 문제는 뭐냐면 0제곱을 빼버리게 되면 x의 값 16을 빠뜨리고 이제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주의할 부분이죠. 그죠? 자. 자, 10페이지 이제 무슨 개념으로 가볼까 하냐면은 무리수와 실수편 수의 분류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칠판 지우고 나서 시작해 볼게요. 자, 실수의 분류예요. 실수의 분류. 그죠?
수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자연수 개념, 정수 개념, 유리수 확대되면 무리수, 그 다음 실수, 또 확대되면 이제 고등학교 내용인데 수의 분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착 박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우리가 배우는 실수의 유형에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크기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유리수와 무리수. 유자가 있을 유자고 무자가 없을 무자인데 리자가 뭡니까? 법칙 리자, 법칙 리자. 뭡니까? 규칙이 있는 수가 유리수고요. 규칙이 없는 수가 무리수야.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유리수의 구분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 구분하는 거죠. 이거는 아무쪼록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정수는 다시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0 가운데 기준이고요. 양의 정수가 있죠? 그 다음 0이 있고요. 음의 정수가 있어요.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자연수라 부르는 거죠. 됐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뭡니까? 나눠 떨어지지 않는 기하분수 형태란 말이야. 기하분수요. 분수? 분수 그러면 우리는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로 표현할 때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얘는 유한소수 아니면 무한소수가 아니라 순환소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야. 순환소수. 여기를 왜 무한소수를 쓰지 못할까요? 무한소수에는 유리수가 아닌 형태에 뭐가 있습니까? 규칙성이 없는 비순환 무한소수. 그게 바로 무리수의 정의죠. 그죠? 네, 그 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 무리수라고 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그럼 무리수의 정의는 뭐라고 내릴까? 방금 얘기했지만 순환 마디가 없는 비순환 무한소수. 그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구분 내리죠. 예. 실수는 보통 이제 집합 기호로 이제 R, 뭐 리얼 넘버 이렇게 표현하고요. 뭐 유리수는 쿼션 넘버 Q, 그 다음에 무리수는 일레이셔널 넘버 그래서 I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고만 하세요. 정수는 뭐 잘렌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 내추럴 넘버 그래서 자연수는 N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실제 값의 크기가 있는 수기 때문에 항상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 크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제곱해주면 그 크기는 항상 0 이상의 크기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유리수의 정의는 뭐였을까요? 정의 부분은 다 알아야 돼요. 분수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반드시 조건을 다셔야 된다는 얘기야. 분모 분자가 정수 꼴인데 분모가 0이 아닌 꼴. 그걸 우리는 유리수의 정의를 내리고 있었고요. 그죠? 예.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뜻은 기하분수로 꼴로 가는데 여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스럽고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차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무리수의 형태 중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루트 2 같은 거, 그죠? 뭐 루트 2, 루트 3 빼기 1 같은 것도 무리수죠. 그 다음 원주율이 갖고 있던 파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3.14는 뭡니까? 유한소수예요. 그러면 무리수가 원주율 값이 갖게 되는 거는 근사값일 때 3.14지. 그치? 상값일 때는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죠? 그래서 파이 값은 무리수에 해당된다는 거. 이 외에도 많죠, 종류는. 자, 여러분들 이제 소수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수는 소수가 아니라 좀 소수라 그랬죠. 소수라고 강하게 된 발음으로 표현하면 약수의 개수가 2개뿐인 수. 그걸 얘기해야지. 소수는 소수점을 사용해 나타내는 수인데 크게 분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유한소수라는 게 있고 무한소수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치? 특히나 이 무한소수에는 자 소수점이야 0이 아닌 수가 계속 무한히 반복적으로 나올 때 그치? 예, 그걸 뭐라 부릅니까? 무슨 소수요? 자, 무한소수의 종류에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보면 되잖아. 순환소수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요. 그죠? 그러면은 소수점이야 0이 아닌 숫자가 무한히 반복적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게끔 나올 때를 순환소수라 부르지. 근데 규칙성 없이 무한히 반복적으로 끝이 없이 나올 때를 얘를 비순환 무한소수라 부르죠.
자, 그래서 구분할 때 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합쳐서 무슨 수로 부릅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유리수로 보내는 거죠. 유리수. 그 다음 비순환 무한소수 쪽이 뭐 들어갑니까? 얘는 무리수로 가는 거예요. 구분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여러분들 성질 한번 잠깐 배울게. 복습이죠, 복습. 성질. 자, 수직선상에 무수히 많은 점의 위치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그 다음에 1. 그 다음 왼쪽 다시 한번 표현해볼까요? 정수 마이너스 2가 정수 2가 있어요. 자, 정수.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한개의 정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개수는 아무튼 셀 수 있죠. 예, 유한개의 정수값이 존재합니다. 그죠? 서로 다른 정수역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는 정수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유한계죠. 0개니까. 유한계예요, 아무튼.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몇 개의 유리수가 존재합니까? 익히 배웠지만 무수히 많은 유리수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항상 뭐가 존재합니다?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이제 기본 가정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 자, 유리수로 이루어진 이 양초를 유리수라고 해볼게. 여기다 불을 딱 켜갖고 양초를 녹여서 여기다 흩어 뿌려놨어요. 시간이 흐르면 이게 굳게 되겠지? 유리수만으로 여기를 완전히 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기다 물을 흐르면은 물이 흘러서 샌단 말이야. 그치? 물을 흘러서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 거기가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있는 무리수의 위치가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 두 가지 존재만으로 여기 완전히 메울 수 있습니까? 그럼 가능하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걸 무슨 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실수라고 부르기 때문이지.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항상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존재하고, 실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는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는 뭡니까? 실수죠, 실수. 자, 구분해 볼게요. 실수 아까 얘기했지만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하는데, 완전히 실수를 수직선상과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까? 예, 모든 수로 여기를 대응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는 연속성을 갖고 있었다 불렀고요. 연속성. 그 다음 유리수와 무리수만으로는 실수를 완전히 메꿀 수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밀성을 갖고 있다 불렀어요. 조밀 붙어 있다 할 말이야. 조밀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유리수와 무리수의 성질인 거죠. 자, 이 내용들을 지금 잠시 정리해 봤어요. 자, 우리 그 일품 11페이지 7번 유형에 가보면은 실수와 수직선이라 그래가지고 이 막대기 이렇게 내렸던 표현 기억나세요? 네. 무리수를 수직선에다가 표현할 수 있을까? 무리수를 수직선상에 표현하기야. 자, 방법적인 건데, 자, 우리가 표현했던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수직선을 쭉 연장해서 이걸 X축을 하려 했고, 뭐, 여기다가 뭐 정사각형 하나를 표현해 보는데, 됐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얘가 2였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 이 막대기를 대각선을 연결해서 표현할까요? 이렇게. 이 막대기를 이쪽 우측으로 그대로 내려봤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더라, 선생님은? 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한 거지? 마이너스 2라는 점에 위치하고 있었을 때, 원을 그려보면은 이 길이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길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요 점의 위치를 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로부터 대각선을 연결한 이 길이가 그대로 마이너스 2점으로부터 P점까지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랑 어떻다? 같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지.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에 있으면서, 그러면은 P점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로부터 이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확대된 길이니까, 증가된 길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서 더하면 됐다. 이렇게 표현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행스러운 건 2학년 2학기에 내려온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보면, 뭐 길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게 풀었었지, 그치?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이 길이 하나가 뭡니까?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길이가 항상 1이야, 그지? 그러면은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표현이었으니까, 그럼 A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피타고라 정리를 사용해 봤을 때 A는 양수니까 루트 1의 표현이었어, 그지?
그러면은 이 A의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그대로 뻗친 길이니까 P의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그게 바로 루트 2였던 사실인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무리수도 수직선상에다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음이죠. 그죠? 자, 이번엔 반대편으로 이렇게 만약에 대각선이 좌측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죠? 이때는 그럼 원의 중심이 어디가 되는 걸까? 마이너스 1인 점이 원의 중심이 되면서 원을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죠? 그럼 원의 중심 마이너스 1인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 여기가 똑같은 대각선의 길이니까 똑같겠지. 루트 2만큼. 루트 2만큼 왼쪽으로 확대된 길이지. 그죠? 그럼 여기 좌표를 Q점이라고 했을 때 Q점의 좌표는 자 원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A만큼. 그게 바로 루트 2만큼이었어. 그 좌표는 가로 쓰고 표현하는 거야. 기본 원리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지금 예전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 자체를 직접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표현할 수 없었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해서 풀었다? 넓이를 가지고 풀었었어. 넓이를 확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쉬워진 편이죠. 길이 구하는 거 자체가. 자, 이렇게 해서 표현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실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풀었었다? 앞에서 뒤를 뺐을 때 양수면 앞쪽이 크고 음수면 뒤쪽이 컸었다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해보면은 인문학이 표현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 볼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개념은 정리를 해봤고요. 인문학이는 보통 선생님이 숙제를 다 줘요, 그냥. 인문학이 문제 근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고난도 뒷부분에 있는 고난도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 유형들도 간혹 섞여 있으니까 꼼꼼하게 풀어보는데 어려우면은 선생님한테 반드시 체크해서 문자로 알려주면 다음번 촬영분 할 때 촬영 찍을 때 선생님이 그 풀이를 더불어서 같이 보여주고 같이 넘어갈게요. 알겠죠? 12페이지 고난도 문제로 가볼게. 고난도 문제를 원래는 수업 중에 중요 문제를 표시한 다음에 먼저 시간 제한 두고 푸는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해법을 잡거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 문제를 일단 몇 개 표시해 봤거든요. 12페이지 3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서 22번 정도 표시해 놓고 같이 풀도록 할게. 이 방송 보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번호 불러준 거 다시 한번 불러줄까요? 3번, 7번, 12페이지에요. 고난도 문제. 3번, 7번, 9번, 11번, 12번, 14번. 그 다음 넘어가서 22번. 그 다음에 최고 수준 문제 1번부터 6번 있죠? 요거를 같이 풀게 할 거예요. 오늘은 풀이를 최고 수준 문제 6번까지 같이 풀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알겠지? 숙제는 그래서 15페이지까지 노트에다가 꼼꼼하게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자로 다 보내줄 테니까. 자, 3번 유형 가볼게요. 고난도 문제 3번. 자, 선생님 풀이를 먼저 보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푼 다음에 해결됐으면은 풀이 보시면서 맞는지 틀린지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조졌어요. 13번 문제야. 3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조졌네. 이게 정사각형. 자, 요 점이 A점, 그 다음 B점, C점, 그 다음 D점. 직사각형이 맞물려 있네. 예전에 이거 피타고라스 증명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요. 정사각형이 좀 이쁘게 그려져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게 그려볼게요. 맞물리도록 서로 맞물리도록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E, F, 그 다음 G, H점. 자, 문제 다 읽어보세요. 이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얼마로 같답니까? 이게 3으로 같대요. 자, 3,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이에요. 그 다음 문제 읽어봤더니 이 정사각형 ABCD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넓이가 100이라고요. 그죠? 정사각형 ABCD의 넓이가 100이랍니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럼 한 변의 길이 AD는 뭐가 될까요? 그럼 10제곱 개념에서 나왔으니까 길이는 10이겠죠. 그죠?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야. 그럼 길이 표현하면 여기가 7, 여기도 7. 그럼 직각삼각형 4개는 전부 다 무슨 합동일까요?
예,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서 끼인각이 90도로 이루어졌으니까 SAS 합동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도 7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사각형 EFGH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4개의 직각사각형이 전부 다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각의 크기 A, 여기 각의 크기 B라고 하면은 A각과 B각은 더했을 때 몇 도가 되죠? 네, 9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B각이면 여기가 이제 A각 될 거고 B각 될 거고 A각 될 거고 B각 될 거고 A각 되고 B각 되고요. 그럼 가운데 놓여져 있는 도형들은 전부 다 길이가 전부 다 어떤 개념이야? 다 같죠? 예, 일단 마름모까지 나왔는데 A 더하기 B가 90도였으니까 끼인 각도 전부 다 90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사각형 EFGH는 예, 정사각형이 되었다. 문제도 나왔군요. 문제에서 나왔네. 뭐 그런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지, 그지? 이 넓이를 구하는데 한 변의 길이로 구하래. 한 변의 길이. 여기를 뭐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아니면 길이 자체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X는 얼마입니까? 루트 붙인 다음에 피타고라스 구하면 되는 거니까 3제곱 더하기 7제곱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9에다가 49 더하면은 루트 58. 예, 루트 58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2로 나누면 29니까 더 이상 못 나누죠? 루트 58이네요. 그죠? 한 변의 길이가. 단위는 뭐라고 써야 되나요? 센티미터. 여기 쓰셔야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다. 요번에는 예, 7번 한번 가볼게요. 7번. 오른쪽 빈 공간이 있으니까 바로 할게. 예. 자, 7번 문제를 가만히 읽어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은, 어떤 기하분수가 있는데, 기하분수 15분의 얼마인 수가 있어요. 그죠? 이때 이 두 수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냐면은, 15분의 루트 27과, 그 다음에 15분의 루트 125 사이에 있대요. 그죠? 이때 기하분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라는 문제였어요.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이 값을 x라고 해볼게. 그러면 x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x의 크기는 루트 27보단 크고 루트 125보단 작겠죠? 그죠? 예. 그럼 x 형태는 일단은 루트 27이 대략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있나요? 자, 루트 27 크기 만드는 방식은 부등식인데, 그지? 왼쪽에 무리수 형태가 오게 되면은 루트 25보단 클 거고, 여기는 루트 얼마? 그 다음 제곱수가 뭐니까? 5의 그 다음 제곱수가 36이니까 루트 36 미만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5. 얼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크기로. 루트 125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루트 왼쪽에 오는 바로 나오는 제곱수가 뭡니까? 121인가요? 121은 11의 제곱수니까. 자, 그러면 12의 제곱수가 루트 144. 크기는 변함이 없죠. 이 두 수의 크기가 반드시 유리수의 차이가 1 미만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11. 얼마라는 사실 알 수 있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x는 일단 자연수꼴인데 x는 나올 수 있는 수가 뭐니까 6부터 가능하네. 6, 7, 8, 9, 10, 11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기하분수가 됐다는 얘기 뭐냐면은 3과 5의 배수가 되면 안 돼요. 그죠? 3과 5의 배수. 이건 안 되겠네. 6은 안 되겠네. 그 다음 5의 배수 안 되는 거고요. 3의 배수 여기 또 있네요. 그러면 7, 8, 11은 가능하겠지, 그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수니까 정답은 그럼 3개 나오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9번 문제는 별표를 3개 칠게요. 이거 선생님 기본 과정에서도 한번 다뤄줬던 내용인데 이 문제는 적당한 숫자를 값을 대입해서 푸는 건 객관식 문제긴 해.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풀 것이냐의 관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를 그러면 그때는 대입해서 풀 수 없음이에요. 그죠? 대소 비교 관계에서 선생님이 중요했던 내용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기하면서 보세요. 우리는 근데 다행히 인수분해를 지금 배워놓은 상태잖아요. 예. 자, 값이 가장 큰 거. 그러면은 일단 1번 보기요. A 크기죠? 자, 2번 A 제곱이었어요. 3번 루트 A 크기였고요. 4번 얘는 A분의 1 크기고요. 5번 얘는 루트 A분의 1이야. 값을 만약에 2분의 1 정도만 다 집어넣어서 풀어도 우리는 값이 어디가 제일 큰지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걸 서술형으로 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일단 얘네들이 존재하는 크기들 한번 비교해 볼게. A 크기는 어딨냐면은 아무튼 0과 1 사이에 있어요. 자, A 제곱도 크기 비교할 수 있죠. A 제곱은 양변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0 제곱하면 0이고 1 제곱하면 1이야. A 제곱도 크기는 항상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 맞죠? 자, 루트 A요. 여기다 루트만 붙이면 되죠. 루트 A 크기도 알 수 있어요. 0과 1 사이 크기가 맞아요.
루트 0은 0이고 루트 1은 1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루트 A 크기도 0과 1 사이에 있다. 그죠? 자, 이제 역수 형태를 한번 볼게요. A분의 1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부동호 방향을 바꿔놓는 상태로 가지. 자, 얘는 1분의 1이야 1일 거예요. 그죠? 0분의 1이야 0분의 1은 값의 크기가 없죠. 왜? 무한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냐. 얘는 그러면 A분의 1은 결국 뭐보다 1보다 얘는 큰 수였구나. 이 크기를 알 수 있죠. A분의 1은 1보다 컸구나.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만 붙여도 자 A분의 1은 뭐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루트만 붙여도 우리는 루트 A분의 1 크기도 1보다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뭐라고요? 여기다 양변에 루트를 붙여보세요. 루트 A분의 1도 루트 1보다 큰 것이니까 얘는 1보다 클 것이야. 그치? 루트 A분의 1도 얘는 1보다 큰 수다. 자, 이 문제는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0과 1 사이에 있는 수보다는 1보다 큰 수 두 가지 종류를 놓고 예, 크기 비교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4번하고 5번 크기를 비교할 때 그러면 선생님은 A분의 1에서 누구를 빼볼 거냐? 루트 A분의 1을 빼볼 거예요. 그죠? 자, A분의 1은 뭐의 제곱수라고요? 루트 A분의 1의 제곱수니까 얘는 루트 A분의 1의 제곱수 형태로 묶어줄 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를 루트 A분의 1로 묶어줄 수 있지? 그럼 여기는 루트 A분의 1이 남을 것이고 얘는 1이 빠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루트 A분의 1 자체가 무슨 수라고요? 양수죠. 그러면 루트 A분의 1이 커요? 1이 커요? 루트 A분의 1이 더 커요. 그럼 얘는 양수란 말이야 자체가. 그럼 양수에다 양수를 곱했으니까 얘는 양수겠지? 그럼 당연히 앞쪽이 더 크죠. 이렇게 크게 하는 게 바로 서술형 풀이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A분의 1은 뭐보다 큽니다? 결국 루트 A분의 1보다 큽니다. 가장 큰 수는 누굽니다? 예, 결국에 A분의 1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정답은 4번이겠지. 이런 식으로 서술형 풀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가볼까요? 11번? 예, 11번. 지우고 다시 갈게요. 자, 11번 지금 신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왼쪽에 나오는 직사각형 크기가 넓이가 오른쪽에 나오는 정사각형 넓이랑 같대요. 그런 조건에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구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자, 문제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죠, 왼쪽에. 그냥 간단하게 꼭좀 표현 안 하고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120이라는 길이에 x라는 길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됐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잡을까? A로 잡을게요. 넓이가 어땠었다고요? 넓이가 같았었다고요. 그럼 넓이를 표현하면은 여기는 120 곱하기 x의 값이 a의 제곱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a라는 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루트 120x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이게 길이가 뭐가 돼야 됩니까? a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죠? 그럼 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분명히 제곱수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제일 작다고요. 선생님 알려준 방식은 뭐였죠? 소인수 분해를 통하는 거죠. 소인수 분해. 120 소인수 분해 했더니 얼마입니까? 120 여기다 놓을까요? 120 얼마로 하면 될까? 12 곱하기 10으로 하면 될까? 예,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5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2의 3승이 오겠죠? 자, 2의 3승에 3이 한 번 곱해지고 그 다음에 예, 5가 한 번 곱해졌네요. 거기에 x가 곱해진 거야. 그죠? 그럼 얘가 완전한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들이 전부 다 차수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x가 이룰 수 있는 수는 반드시 2를 적어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3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5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곱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k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k는 무슨 수라고 표현해줘야지? 자연수라고 표현해줘야지. 그치? 됐죠? 그러면은 이 x의 크기가 제일 작게 나와야지 이 a의 크기가 가장 작은 거니까. 그치? 그럼 제곱수 중에 제일 작게 나오는 형태 k제곱이 얼마면 되죠? k제곱이 1제곱이면 되는 거야. 자연수였으니까. 고로 그럼 우리가 구할 x의 크기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제곱이니까 이 수를 그대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30이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적당한 수학상수 K를 이용할 줄 아는데 이거를 암묵적으로 그냥 뒷부분을 문자를 쓰지 않고 표현하게 되면 서술형으로 쓰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를 여기를 굳이 꼭 K라고 안 해도
어떤 문자에 대한 제곱수 형태가 되게끔 한 다음에 가로치고 문자가 존재하는 그 수의 범위까지 써주는 게 정확한 풀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만약에 두 번째 큰 자연수를 구하세요. 두 번째 큰 자연수를 구하세요. 두 번째 작은 자연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에 이제 2제곱을 곱하는 거면 되겠지, 그지? 가장 큰 자연수를 만들긴 힘들고요. 자연수는 무한집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공간이 있으니까 바로 오른쪽에다 할까? 자, 12번 보자. 자, 12번. 아까 쌤이 중요시 여기고 좀 주의하라고 했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자, 근호 안에 미지수 x가, n의 위치가 분모 쪽에 있단 말이에요. 분모 쪽에 있으면 반드시 이 식에다 다시 대입해서 풀라 그랬어. 자, 분자의 루트, 근호 안에 n분의 5400이라는 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자연수가 됐대요. 그러기 위한 자연수 n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라는 문제야. 자, 5400을 일단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가볼게요. 자, 5400이요? 그럼 54 곱하기 10의 제곱인 거죠. 그럼 얘는 27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이게 2 곱하기 5였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풀면은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자, 그러면 놔주면 분자 쪽에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이었군요. 3의 3승. 그 다음에 이제 5의 제곱이 왔죠. 그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제곱수꼴로 표현이 되려면은 n은 반드시 뭐를 품고 있어야 된다? n은 2를 하나 품고 있어야 되고요. 3도 하나 품고 있어야지 제곱수가 홀수 차수가 짝수 차수로 바뀌겠지. 5는 갖고 있어야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되고 어차피 짝수니까. 그러면 n은 반드시 이 안에 다시 어떤 다른 제곱수가 형태가 와도 된단 말이야. 자, k는 무슨 수라고 정하고요? 자연수로 정하고요. 분모 쪽에 미지수가 왔을 때는 이 값을 다시 집어넣어서 푸는 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식이 될 것 같아. 다시 집어넣고 풀게. 루트 n의 자리에다가 2 곱하기 3 곱하기 k 제곱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꼴로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이제 약분을 통해 볼게요. 2하고 3이 한 번씩 약분되면서 분모 쪽은 k 제곱이 올 거고 분자 쪽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근호 안에서 얘는 완전한 제곱수인데 뭐의 제곱수냐면은 k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완전한 제곱수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것이 자연수로 풀리려면 k는 반드시 뭐의 약수면 되는 거죠? 2, 3은 6, 5, 3, 30 30의 약수꼴이면 맞는 거지, 그치? 30의 약수, 그치? k는 결국 30의 약수겠다. 그치? 근데 개수라 그랬으니까 결국 30의 약수의 개수? 소인수 분해한 거 뭐였어 이게? 2 곱하기 3 곱하기 5였잖아. 그럼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뭐를 더해가지고요? 1을 더해가지고 곱하는 형태였으니까 얘는 결국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얘는 몇 개가 나오게 돼 있다? 얘 8개가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치? 개수는 분모 쪽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항상 어떻게 잡아라? n이 가질 수 있는 형태를 잡아놓고 다시 문제상에다가 다시 대입해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수의 꼴로 분명히 표현이 될 거니까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그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치? 예. 자, 이제 14번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봤더니 루트 자, 500 빼기 x에서 뭘 뺐냐면은 루트 200 더하기 y라는 수를 뺐을 때 이것이 가장 큰 정수가 돼야 되는데 정수는 유리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일단은 정수꼴로 풀려야 되고 얘도 정수꼴로 풀려야 되는 거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는 일단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이 값이 가장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그러면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적은 수를 빼야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수는 이왕이면 커져야 되고 뒤에 있는 수는 이왕이면 작아져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루트 500 빼기 x를 따로 빼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왕이면 이 값이 커져있다는 얘기는 500에서 x는 무슨 수니까? 자연수 xy의 조건이니까 500에서 이왕이면 많이 빼야 되니 적게 빼야 되니? 적게 빼야겠지? 그럼 500에 가장 근접한 제곱수인데 작은 쪽에 대한 제곱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500을 가운데 두고 볼게요. 자, 왼쪽에 제곱수가 뭐가 올 수 있을까?
자, 얼마? 20제곱, 21제곱, 22제곱 정도 생각할 수 있나? 21제곱이면은 얼마가 될까? 22제곱, 23제곱 이런 식으로 알아볼까요? 21제곱이면은 자, 21을 두 번 곱했을 때 얘는 21에 1은 441 나오겠다. 그지? 그죠? 22제곱이면은 자, 44, 484가 나오겠네. 그치? 그럼 23제곱이면 500을 넘어버리는 거니까 가장 근접한 제일 큰 500에서 제일 작은 쪽에 있는 제곱수 중에 제일 큰 수가 뭡니까? 484군요. 그죠? 네, 500 빼기 x가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됩니다? 484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루트 484가 된다는 얘기는 x는 뭐가 됩니까? x는 16이 되겠죠? 이런 꼴이네. 그지? 예. 자, 그 다음 요번에는 200이라는 수를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얘는 오른쪽이 커지는 제곱수란 말이야. 근데 제일 처음으로 만난 제곱수 형태가 제일 작은 제곱수가 오니까 200 다음에 오는 제곱수가 뭐죠? 196이면은 14제곱이었고, 그지? 14제곱이면 196이었고요. 15제곱이면 얼마니까? 225니까, 그지? 그러면은 결국에 루트, 여기 다시 써줄까요? 루트 200 더하기 y라는 수는 뭐가 되도록? 예, 결국 이 루트 안에서 225가 되도록. y권은 뭐가 되도록? 예, 25가 되도록.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지? 예, 이런 식으로요. 그럼 x, y권 정해졌으니까 x에서 y를 뺀 값은 16에서 25를 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풀이 비교해서 보시고요. 14번 오른쪽에다 또 풀 수 있을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22번은 그럼 오른쪽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22번. 본인이 풀기 전에 한번 먼저, 이게 풀이 보기 전에 먼저 풀고 있죠? 자, 창 띄워봤더니 22번 같은 경우는, 자, 루트 3 마이너스 4라는 수와, 그 다음에 3 빼기 루트 3,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얼마가 되겠느냐. 크기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런 출제자 의도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무리수 형태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야. 무리수 루트 3은 얘는 1과 2 사이에 있는 수가 되는 거고요. 양변에 4를 빼게 되면은 얘는 이쪽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고, 그죠? 그럼 이건 대략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 얼마가 되겠다. 그지? 그죠? 자, 이것도 루트 3부터 만들어 봤더니 얘는 1과 2 사이에 있는 수가 되는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19 뺐더니 얘는 마이너스 2보단 클 거고 마이너스 1보단 작을 거고, 그죠? 이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반이 바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3을 더한다는 뜻이지. 그지? 3을 더해봤더니 이게 1 나올 거고 3을 더했더니 2가 나오면서 이 값은 대략 1. 얼마였던 사실이 될 것이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2. 얼마부터 1. 얼마 사이에 있는 정수꼴이니까 정확하게 풀려면은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은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몇이니까 요 근방에 존재하는 위치의 수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1. 얼마니까 여기 존재하는 위치가 되겠네. 그러면 이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 0, 그 다음 1까지는 가능한 거겠다. 그지?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예, 4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그지? 자, 이제 페이지 15페이지 최고 수준 문제용으로 가볼게요. 최고 수준 문제. 자, 응용 발전 문제라고 하는데 다 어렵진 않아. 그지? 예, 문제용들을. 마찬가지 먼저 설명하고 풀이하기 전에 끊고 본인이 먼저 풀어보는 연습 필요합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그럼 동그라미 표시할까? 기호를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자, 1번 문제. 자, A, B, C, D는 무슨 수래요? 전부 다 자연수 꼴이래요. 자, 그래서 뭐를 풀어보자? A에서 B를 빼고, 그 다음에 C를 더한 다음에 D를 빼보자. 요 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자, 조건에 가해보니까 루트 A부터 루트 D까지는 모두 자연수거든? 그러면 의미는 간단하죠. A, B, C, D 주어지는 모든 자연수는 모두 제곱수 꼴이에요. 자연수의 제곱수 꼴인 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조건에 보니까 A가 제일 크기가 크대요. 제곱수 형태인데 다 해서 뭔가 풀릴 것 같은데 얘는 A에다가 D를 더했더니 그 값이 얼마입니다? 45입니다. 자연수 제곱수를 두 개 더했을 때 45가 될 수 있는 수를 한번 알아보는데 자, 제곱수 한번 나열해 볼게요. 1, 4,
9, 16, 25, 36, 49 이런 식으로요. 그죠? 두 자연수의 제곱수의 합의꼴은 일단 45니까 45보다 작은 쪽에서 두 수를 뭔가 연관시켜서 따지면 되는데 조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45가 나오게끔 하는 거 9에다가 36도 하면 45네. 그치? 그럼 A가 제일 큰 거니까 이때 A는 뭐라고 보는 게 맞죠? 36인 게 맞죠? 그 다음에 D의 꼴은 뭐가 됩니까? D의 꼴은 9가 되는 게 맞겠네요. 그죠? 자, 여기다 위에다 한번 놔볼게. A가 무슨 제곱수 같다고요? 36의 제곱수가 같고, 그럼 D에는 9가 제곱수가 같다고요. 그럼 9 다음에 나온 제곱수가 16하고 25가 있는데 크기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C 크기를 뭐라고 놓을 수 있다? 16이라 놓을 수 있고 얘는 25의 크기를 놓을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자연적으로 연속한 4개의 제곱수 형태가 왔으니까 B는 25가 맞고 C는 16이 된다는 사실인 게 맞겠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A는 36, B는 25니까 그대로 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52가 나왔고요. 이렇게 하면 빼기 34가 나왔으니까 얘는 값이 그러면 8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낼 수 있겠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생각을 또 해보니까. 예. 자, 요번에 2번. 오른쪽에다 바로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우리 뭐 기본 과정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인 것 같은데 생각나나요?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을 접어서 1단계 모양이 나왔어요. 자, 차근차근 이걸 반으로 접어서 1단계가 나왔거든요. 반으로 접었다. 그러면 우리 종이접기 많이 해봤죠? 어떻게 됩니까? 넓이의 개념이 어떻게 되죠?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겠죠. 그죠?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다시 그거를 또 반으로 접었어요. 2단계로 넘어갔네. 모양은 이렇게 또 반으로 접었다는 얘기지, 그지? 모양이 이렇게 나왔네. 그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넓이를 먼저 우선시 한번 해볼게. 3단계에서 만들어진 도형이라는 건 3단계도 그릴까요? 그냥 차라리 3단계 다시 대각선 거주고 절반 뚝딱 잘라주면 모양이 다시 이런 꼴로 만들어지겠네. 그치? 넓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고 있다? 결국 계속 반칙되고 있다. 예. 요 한 변의 길이 얼마였다고요? 8이요. 그럼 첫 번째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64였네. 그치? 그럼 1단계에서 나온 넓이를 S1이라 불렀을 때 그 넓이는 32가 될 거고 S2의 넓이는 32에 다시 반이니까 16이 될 거고요. 그럼 S3의 넓이는 반이 됐으니까 8이 되겠죠. 됐죠? 야, 만약에 이게 형태가 3단계가 아니라 만약 64단계면 어떻게 풀까? 그땐 규칙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S1의 넓이는 64의 2분의 1배지? 그럼 S2의 넓이는 64의 다시 2분의 1의 2분의 1배니까 2분의 1의 제곱의 비만큼 간단 말이야. 다시 얘는 64에 2분의 1이 다시 한번 붙으니까 2분의 1이 3승배로 가겠지. 그럼 만약 64단계면 여기가 2분의 1의 64승이 되겠죠. 그죠? 너무 초라하게 작아지네. 그지? 자, 그러면은 이게 정사각형인데 이게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는 걸까? 한 변의 길이 A로 잡을까요? 그럼 A의 제곱이 얼마가 된 거니까? 8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A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루트 2가 되었다 라는 뜻이네. 됐죠? 예. 루트 8로 나왔네요. 5번에. 그지? 예. 2루트 2cm 혹은 루트 8cm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치고 난도 문제 중에 3번 문제 가볼게. 자, A의 크기는 아무튼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인데요. 그죠? 자, 제곱근 마이너스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이래요. 자, 다시 제곱근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다시 플러스 루트 제곱근이죠? 마이너스 2A의 제곱이래요. 자, 일단은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가 전부 다 제곱수임을 먼저 확인해 봤고요. 자, 일단은 제곱과 근어가 만나서 없어지는데 예, 절대값 기호를 반드시 표현한다는 거. 그쵸? 그럼 그대로 알맹이 쓰세요. 마이너스 A 빼기 A분의 1 쓰시고요. 여기 마이너스 A 더하기 A분의 1을 쓰십니다. 그죠? 여기 마이너스 2A를 쓸게요.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형태를 하나의 덩어리체 보자는 거야. 덩어리야. 됐죠? 양인지 음인지만 따지면 되는데, 자, 의미상 얘는 일단 음이죠. 그죠? 음수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A에다가 A분의 1을 더해보는데, 크기를 알고자 할 때는, 야, 적당하게 상수를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A에다가 2분의 1 대입했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인가요? 그럼 양수죠, 얘는.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음이상 일단 당연히 음수고요. 예. 그러면 양, 예, 음의 부호니까 그대로 음수가 됐으면 알맹이가 그냥 나가지 못해요. 앞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여서 내보내는 거고, 양수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음수면은 반드시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내보내는 게 맞겠지. 자, 이걸 다시 정리해서 풀어봤더니 여기는 A 더하기 A분의 1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A분의 1 되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2A가 나왔으니까 정리만 하면 돼요. A하고 마이너스 A 소거되면서 더 이상 없어지지 않죠? 그럼 얘는 2A 더하기 결국에 A분의 2의 꼴이 정리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은근히 이 문제 많이 또 실수하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거나 본인이 자만감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실수가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4번 문제 가볼게. 오른쪽에다 바로 할까요? 자, 뭔가 문제가 제곱근과 실수 부분을 확률하고 연관시켜서 낸 문제인데, 은근히 또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A, B라고 하자. 그럼 A의 크기도 어차피 자연수 1부터 6까지밖에 안 나올 것이고, B의 크기도 어차피 1부터 6까지밖에 안 나올 것이란 말이야. 됐죠? 루트 안에 있는 형태가 뭐냐면 200에다가 뭔가 A, B를 곱했는데 이것이 자연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자, 먼저 200을 소인수분 해봤어요. 그럼 2 곱하기 뭡니까? 200이라고 하는 거 2 곱하기 10의 제곱이에요. 그럼 2 곱하기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2의 세제곱 나오겠네. 곱하기 그 다음 5의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 A, B를 곱했어요. 근데 이것이 자연수가 됐다. 그럼 A, B를 하나의 문자 형태로 볼게. A, B는 뭐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면은 2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면서 다른 제곱수가 와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때 K는 무슨 수가 되고? 자연수가 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A, B가 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볼게요. A, B는 제일 작게 나오는 게 1 곱하기 1까지 부터 6 곱하기 6까지니까 36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K제곱을 차라리 이 부등식 안에 넣어볼까? 예, 이렇게요. 그럼 넣어봤더니 뭡니까? 2 곱하기 K제곱은 이쪽이 1이고 이쪽이 얼마니까? 36이니까 K제곱이라고 하는 자연수의 제곱수는 0.5 이상 얼마? 그 다음에 18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럼 K제곱이라는 거는 1제곱 가능하지, 2제곱 가능해요, 3제곱 가능하죠, 4제곱까지 가능하네. 그치? 그럼 AB가 될 수 있는 값은 여기다 2씩 곱하는 거야. 그치? 첫 번째 놔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2 곱했더니 AB는 2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AB의 값은 2를 곱했더니 8이 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AB의 값은 2고 18까지 가능한 건가요? 네 번째, AB의 값은 여기다 2를 곱하면 32예요. 그죠? 자, 이제 순서상 만들어 볼게요. 얘는 그럼 1,2가 되고요. 2,1도 되는 거죠. 얘는 1,8은 안 되겠다. 주사위에 8은 없으니까 2, 4, 8하고 4, 2, 8이 나오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1 곱하기 18 안 되죠? 2, 9, 18 안 돼요. 3, 6, 18 되나요? 예, 가능하네요. 이렇게 두 쌍밖에 없겠네. 그치? 순서는 바꿔도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30이 안 되고 2 곱하기 16 안 되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8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더 이상 불가능하네. 순서상이 안 나오겠다. 그치? 그럼 순서상이 총 몇 쌍만 가능한 겁니까? 6쌍만 가능한 거네. 그치? 확률은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고요? 6 곱하기 6, 36가지 중에 순서상이 6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6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최고 수준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마무리한 다음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마무리 할게. 자, 5번 가보자. 5번도 정답 나왔나요? 예, X가 두 자리 자연수래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게, 자, 루트 3x와 루트 4x와 루트 5x가 전부 다 무리수여야 된대. 그때 x는 개수가 몇 개가 될까? 자, x의 범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연수죠. 그럼 x는 항상 얘는 10 이상 99까지니까 얘를 100 미만으로 잡는 게 더 편하겠다. 그치?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잡는 게 더 편하겠네. 그럼 만약에 x가 10이야. 그럼 루트 30이죠. 여기는 루트 40이야. 무리수야. 루트 50이야. 무리수 맞아.
또 이제 이번에 11을 넣어볼까? 루트 33, 그 다음에 루트 44, 그럼 루트 55. 그치? 12를 또 넣어봐. 이런 식으로 개수를 구하면 되죠. 근데 너무 어렵잖아. 언제 풀 것이야. 그치? 그렇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질 때 너무 어려워지면 어떻게 풀었다? 모든 경우에서 아닌 것을 뺐었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법을 거냐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해놓고 그 안에서 얘네들이 각각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경우만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유리수가 될 경우에 수만 가지고 빼주면 가능한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x라는 수는 똑같은 x거든? 똑같은 x인데 동시에 유리수가 될 수 있는 수가 있나? 동시에 유리수가 될 수 있는 수가 있나? x가 0이 아닌 이상? 얘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복되는 건 없어요, 절대로. 중복되는 것 자체가 없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 얘가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걸 알아볼게요. 얘네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유리수가 되는 경우만 우리가 앞에다 제목 달고 풀어볼게. 자, 두 번째, 이 x가 루트 안에 있네요. 두 번째, 이번에 루트 4x가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루트 5x가 유리수가 되는 경우만 빼주면 되겠네. 근데 전체 모든 경우의 수는 우리가 따지면은 10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니까 99까지 가는 거니까 모든 경우의 수 따지는 것도 어렵지 않죠. 자, 일단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이 x 형태는 반드시 3을 하나 품고 있는 제곱수가 돼야 돼. 이때 k는 전부 다 뭐라고 할까요? 자연수 형태로 놓을게요. 자, 3k 제곱은 이 범위에 들어가겠지. 부등식 범위를 그래서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면 k 제곱은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3점 얼마부터인가? 여기는 33점 얼마까지 되겠지? 예. 그러면 k 제곱이 될 수 있는 거는 값이 뭐 제곱부터 나올까? 2제곱부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25까지 가는 거니까 얘 5제곱까지 가겠네. 그죠? 그러면은 2, 3, 4, 5니까 4가지 경우가 나오겠네. 4가지 경우. 이게 유리수가 될 수 있는 후보는, 그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얘는 어차피 제곱수네요. 4가 제곱수니까 x 자체가 뭐면 돼요? 제곱수면 돼요. 그럼 k 제곱의 범위를 마찬가지 저 부등식에 넣어볼게요. 10 이상 얼마? 100 미만. 그럼 이 k 제곱은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만들어 볼게요. 얘는 10부터 가능한가요? 그러면은 얘는 제곱수가 안 되니까 10 다음에 나오는 제곱수가 얼마죠? 16인가요? 네, 16. 4제곱부터. 그 다음에 100까지는 못 가는 거니까 9제곱까지는 가겠다. 그치?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4부터 9니까 몇 개가 나옵니까? 큰 수 9에서 4 빼면은 5니까 1 더하면 6개가 되겠다. 그치? 제곱수가 6개가 나오겠네. 자,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x가 얘는 5를 품고 있는 제곱수니까 다시 똑같이 5k 제곱은 얘는 10 이상 100 미만으로 잡아놓고요. k 제곱을 만들어 봤더니 2 이상 얼마? 예, 20 미만 이렇게 나왔네. 그치? 그럼 k 제곱은 얼마부터 나올까? 2제곱부터 나오겠구나. 그치? 2제곱부터. 그러면 여기는 4의 제곱까지 가나요? 4제곱 16까지 가는 거니까 2, 3, 4 그러면은 얘는 3개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10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99였죠? 그러면 99에서 10을 빼면은 89니까 1 더하면은, 예, 90개가 되겠다. 그치? 90개에서 이 식에서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거 4가지, 이 식에서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거 6가지, 그 다음에 3식에서 제곱수 될 수 있는 거 3가지가 있었으니까 90 빼기 얼마? 13 하면은, 예, 1은 7가지가 안 오겠네. 그치? 이 개수니까 개라고 할게요. 예, 이렇게 풀면 되겠죠. 답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3번에 해당되는 거네, 그지? 문제 중요하다, 얘들아. 별표 쳐놓으세요. 예. 중요한 건 얘 헷갈려 하는 게 이 사이에서 혹시 중복되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동시에 제곱수가 될 수 있는 수는 없어요. 알겠죠? 예. 자, 6번. 빈 공간이 없으니까 이건 지금 지우고 할게요. 자, 6번 문제 좀 새롭게 다시 변형돼서 나온 문제인 것 같은데 조건을 잘 읽으셔야 돼요. 두 정수 AB라 그랬죠? AB는 정수입니다. 자, A에다가 루트 34라고 하는 무리수 더하면 무리수예요. 정수가 안 되죠? 그 다음 B 빼기 루트 34도 얘는 무리수예요. 정수에다가 무리수를 뺐으니까. 자, 크기는 분명히 이쪽이 더 크다라고 그랬네요.
두 수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3개일 때라 그랬거든. 그럼 사이에 있는 정수라 그랬거든요. 자, x를 그러면 a 더하기 루트 34와 b 빼기 루트 34 사이에 있는 수라고 생각해 볼게. 그치? 근데 이 x가 정수예요. 정수. 네. 근데 그 정수가 몇 개 나왔다고요? 3개가 나왔대요. 그죠? 자, 루트 34면 크기가 얼마입니까? 5점 얼마죠? 크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차라리. 얘는 a 더하기 5점 몇을 더한 거야. 정수에다가. 얘는 정수 b에서 얼마를 빼냐면 5점 얼마를 뺀 수야. 그죠? 그러면 이 x가 가능한 정수 x의 크기는 뭐뭐 나올까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얘는 a 더하기 5보다는 조금 더 크죠? 그럼 얘는 a 더하기 6보다는 a 더하기 6부터 나오는 정수값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번에는 b 빼기 5점 몇보다 작은 쪽에 있어요. 봐봐. 이쪽이 얼마냐면 b 빼기 6이에요. 이쪽이 b 빼기 5거든요. 이게 정수고요. 이것도 정수예요. 그럼 얘는 b 빼기 5점 몇이니까 요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거 크기보다 어때?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b 빼기 6까지밖에 안 나오죠. 자, 이 a 더하기 6부터 어디까지 나온다? b 빼기 6까지밖에 안 나온다 이 뜻이야. 연속된 자연수고요. 그죠? a 더하기 6 다음에 나오는 건 a 더하기 7, 그 다음에 a 더하기 8. 그치? b 빼기 6 다음에 왼쪽에 오는 정수가 뭡니까? b 빼기 7. 그 다음 그 왼쪽에 오는 게 b 빼기 8.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개수를 셀 때는 어떻게 센다 그랬어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반드시 뭐를 더한다? 1을 더해야 되는 거야. 개수는 그 값이 얼마가 되었다? 3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b 빼기 a 계산해봤더니 b 빼기 a 나올 거고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11 나오겠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b하고 a 값은 모르지만 b 빼기 a는 알 수 있죠. 네, 값이 그럼 14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것도.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잘 소화가 됐었길 바라고요. 숙제는 선생님이 인문하기부터 일단 최고 수준 문제까지 첫 타임은 숙제가 좀 간혹 많게 느낄 수도 있는데 쌤하고 풀이를 이 최고 수준 문제까지 중요한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날 숙제는 그냥 최고 수준 문제까지 줄게요. 예. 그래서 늘상 얘기하지만 이번 주까지만 동영상 체제로 갈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목금토반이니까 금요일 하루예요. 금요일 하루만 동영상으로 할 거예요. 예. 집에서 반드시 차분하게 풀어보는데 테스트 문제도 선생님이 같이 동반해서 주기 때문에 숙제를 할 땐 테스트지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은 숙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